안녕하세요. 인생 이막을 더 건강하고 더 아름답고 더 행복하게 50대 주부 유튜버 책민여입니다. 오늘은 나이 들수록 더 중요한 우리의 뇌 건강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를 알려주는 좋은 책이 있어서 그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운동하시는 뇌라는 책인데요. 제목에서도 이미 알 수 있듯이 나이 들수록 우리 뇌를 젊고 더 건강하게 만드는 비결은 바로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요, 운동이 우리 뇌 건강과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운동이 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하버드 의과대학의 임상정신과 교수로 재직 중인 존 레이티 교수고요. 공동 저자인 에릭 헤이그먼은 파퓰러 사이언스라는 유명한 과학 잡지의 편집위원으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운동이 뇌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요, 아주 오래전부터 알려져 오고 있었는데요. 서양 철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플라톤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신이 우리에게 준 성공의 도구는 두 가지다. 하나는 영혼을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신체를 위한 것이다. 영혼을 위해서는 교육을, 신체를 위해서는 운동을 주었다. 이 둘은 결코 분리할 수 없다. 둘은 반드시 함께 추구해야만 완벽함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육과 운동이 함께 가야만 한 사람의 진정한 인격체로 완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냥 공부에만 집중해서 운동을 소홀히 한다든지 아니면 운동에만 집중해서 공부를 소홀히 한다면 이 사람은 불완전한 인격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를 잘 조화시킨다면 우리는 한 사람의 균형 잡힌 인격체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이죠. 일본의 유명한 소설가인 무라카미 하루키도요, 자신이 지난 30년간 그렇게 변함없이 왕성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지속하고 있는 달리기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매일 1시간 이상 꾸준한 달리기 습관을 지켜왔기 때문에 나이와 상관없이 소설가로서의 활동을 계속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요, 자신의 책 직업으로서의 소설가라는 책에서 하루에 대여섯 시간씩 컴퓨터 화면 앞에 앉아서 의식을 집중해서 이야기를 만들려면 체력 유지가 불가피합니다. 지적인 작업을 하는 사람일수록 육체의 노동을 통해 뇌를 자극하고 뇌 혈류의 흐름을 좋게 만드는 것은 필수입니다. 체력이 떨어지면 그에 따라 사고 능력도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사고의 민첩성, 정신의 유연성도 서서히 상실됩니다. 그래서 하루키는요, 운동이 뇌에 미치는 영향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30년이 넘도록 달리기를 통해서 자신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였고요. 그 결과 좋은 작품을 계속해서 써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도요, 저자인 존 레이티 교수는 우리의 신체와 뇌와 정신이 어떻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여러 가지 사례들을 통해서 증명해 내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요, 뇌의 건강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뇌는 우리 몸무게의 2%밖에 되지 않지만요, 혈액의 20%를 사용할 정도로 우리 몸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요, 뇌에 혈액이 잘 공급되어야 하는데 혈액이 뇌에 잘 공급될 수 있도록 그 혈류의 흐름을 도와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네, 그것은 바로 운동입니다. 그래서 뇌 기능을요, 최대한 발휘하려고 하면요, 몸을 열심히 움직여야 합니다. 몸을 움직이고 운동을 하면 할수록요,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져서 뇌 활동이 증가하게 되고요. 결국 우리가 하는 학업이나 일에 있어서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게 되죠. 이처럼 운동은요, 우리 뇌의 토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토양을 만드는 것이죠. 운동을 통해서 우리 뇌의 토대를 만든 다음에 책상 앞에 앉아서 새로운 것을 공부하게 되면요, 그 관련된 부분이 자극을 받아서 굳게 다져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1시간 정도 운동을 한 후에 공부를 하게 되면요, 자신이 하고 있는 공부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고요, 공부하는 내용도 훨씬 많이 기억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운동이 중요하죠.
운동을 하면요, 뇌 세포들 간의 연결이 일어나게 되고요. 학습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뇌 세포 간의 연결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운동이 바로 이 연결을 촉진시켜 준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운동을 하면요, 세로토닌이나 도파민 같은 신경 전달 물질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물질들은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에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하게 되면요, 우울증이 치료되고요. 또 우리의 감정이나 기분도 좋아지게 됩니다. 2000년 10월에 듀커 대학의 과학자들은요, 뉴욕 타임즈지에 운동이 항우울제인 졸르포프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운동은 인지력을 향상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 건강에도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은요, 정신적인 장애를 치료하는 최선의 치료법이다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운동은 뇌가 파괴되는 과정을 거꾸로 되돌려주고요. 뇌의 회로를 물리적으로 강화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한다고 합니다. 운동을 하는 동안에 생성되는 단백질은요, 우리의 혈류를 타고 뇌로 들어가서 최고로 높은 단계의 사고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도 밝혀지고 있는데요. 이 모든 사실들은 우리의 몸과 정신이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에 반해서 운동 부족은요, 우리의 뇌를 죽음으로 끌고 간다고 합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뇌는요, 오그라들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뇌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려면요, 몸을 열심히 움직여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요, 운동과 우리 뇌가 얼마나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한 가지 실제적인 사례를 들고 있는데요. 바로 미국 일리노이주에 있는 네이퍼빌 학군에 속해 있는 학교들의 이야기입니다. 네이퍼빌 학군에 속해 있는 학교들은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학업 성취도가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것은 단지 미국 국내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기준에서도 높은 학업 성취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학군의 비결이 무엇일까라고 조사를 해봤더니 이 학군에서는요, 바로 수업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그 수업 사이사이에 운동 시간을 적절하게 배치를 해 놓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운동을 하고 수업에 들어가면요, 학생들은 훨씬 더 집중력이 높아지고 스트레스나 압박감은 더 낮아졌다고 합니다. 게다가요, 미국 학생들의 30%가 비만인데 이 학군에 있는 아이들은요, 전체 97%가 정상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특히 네이퍼빌 학군에 있는 센트럴 고등학교의 경우에는요, 강당에 가면 러닝머신과 실내 자전거를 비롯한 여러 가지 운동기구들이 널어서 있는데요. 이런 풍경보다도 특이한 것은요, 매일 아침 영교시 수업이라고 해서 7시 10분이 되면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학생들은 반드시 1마일, 우리나라 단위로 보면 1.5km를 달려야 합니다. 근데 달리기를 마치고 들어올 때는요, 자신의 평균 심장 박동 수치보다 80에서 90% 정도를 유지를 시켜야 되는데요. 이 정도 유지가 되려면요, 아주 격렬한 운동을 해야만 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교시 체육 수업의 목적은요, 이런 격렬한 운동을 통해서 학생들의 두뇌를요, 학습에 가장 적합한 상대로 만드는 것이라고 해요. 학생들의 뇌를 깨워서 교실로 들여보내주는 것이죠. 처음에는 학생들이 굉장히 힘들어했고요, 부모들의 반대도 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점점 이 운동의 효과를 체험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운동을 하고 나니까 하루 종일 정신이 맑고 실용질적이고 까다로운 성미가 부드러워지고 또 자신감이나 자기 통제력이 향상되었다고 해요. 이와 더불어 학업 성취도 역시 올라간다는 것을 이들이 실제로 체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체육 시간을 통해서 학생들은요, 자신의 몸이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배우게 되었고요, 또 거기에 맞는 건강 습관과 기술을 배우면서 오히려 즐거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이퍼빌 학군에 속한 체육 교사들은요, 학생들이 각자가 재미를 느낄 만한 그런 종목을 찾아내고 다양한 운동을 경험하도록 해 주었고요. 그랬더니
텔레비전 앞에만 앉아있던 그 아이들이요, 마치 마약에 중독되듯이 운동에 중독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네이퍼빌 학군의 운동혁명을 불러일으킨 핵심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롤러라고 하는 체육교사입니다. 롤러는 말하기를요, 운동은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무조건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롤러가 말하기를요, 우리 체육교사들은요, 뇌세포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단순히 몸의 건강이나 근육을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뇌세포를 만들고 그런 다음에 그 속에 내용물을 채워 넣는 것은 다른 교사들의 몫입니다. 운동이 토양이고요, 다른 교사들은 운동을 통해 다져진 그 토양 위에 씨앗을 심고 물을 주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들이 수학이나 과학이나 영어나 혹은 읽기 수업을 위해서 체육 수업을 줄이지만요, 오히려 그 반대로 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을 할수록 오히려 성적이 크게 향상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운동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운동을 하되 그냥 적당히 하면 안 되고요, 자신의 평균 심장 박동의 80%가 될 만큼 격렬하게 운동을 해야 합니다. 어떤 운동이든 간에 몸을 움직이면서요, 최고 심박수를 자극할 수 있도록 운동을 해야 합니다. 공부 시간이 부족해서 운동할 시간이 없다는 것은요, 말이 되지 않죠.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운동에 시간을 써야만 공부를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요, 단순히 근육이 생기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요, 뇌의 구조가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그 능력과 잠재력을요, 최고치로 끌어올리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운동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 운동을 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뇌는 오그라들고 죽어가게 되죠. 죽어가는 뇌를 다시 살려내고 우리의 뇌를 젊어지게 하는 방법, 가장 강력한 방법은 바로 운동입니다. 처음부터 너무 강도 높은 운동을 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처음에는요, 조금씩 걷기부터 시작을 했다가 점차 강도를 높여서 심장 박동수가 최대 박동수의 80%에 도달할 수 있을 때까지 운동을 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이 우리에게 준 두 가지 선물, 운동과 교육,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할 때 온전하고 또 균형 잡힌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고요,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여전히 건강한 두뇌를 가지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건강하고 또 멋지게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요, 자신에게 맞는 운동 선택하셔서 꾸준히 운동하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하고 계신 그 일과 학업에 있어서 최고의 성과를 만들어내실 수 있기를 제가 응원하겠습니다.